여러분, 저 날씨가 오늘 15도까지 올라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지금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스웨터 넘버 18 입고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엄청 따뜻해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데서 시켜봤어요. 다른 데서 시켜서 이거 시저 샐러드랑 그다음에 이거 그때 제가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파네요. 새로운 식당 아니고 원래 있던 데서 시킨 건데 푸틴인데 이렇게 감자 프라이랑 그다음에 파 뿌리고 그다음에 치즈랑 그다음에 치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엄청 살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립이랑 이거 원래 윙인데 애들 때문에 그냥 순살로 시켰고요. 나초랑 그다음에 여기는 피클 튀긴 거랑 이게 무슨 허니 무슨 치킨 뭐였어요. 아무튼 이거 햄버거인데 이렇게 조립을 안 해가지고 조립? 아무튼 이렇게 뚜껑을 안 덮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소스랑 이렇게 있어요. 저 이제 먹을게요, 여러분. 맥주도 진짜 오래간만에 먹으려고요. 맥주랑 이거 아까 보여드린 햄버거 조립한 건데 엄청 크죠? 반만 먹으려고 합니다. 반은 남편 주려고요. 이거 지금 먹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니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잠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왔어요. 약간 좀 다른 때보다 너무 격식 없게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밤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랑 편하게 뜨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틀어놓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제 방에서 뜨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다시 돌아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함께 하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진니트의 뜨개 라디오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마 되게 두서없는, 정신없는 수다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서 좀 정신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거 지금 제가 뜨고 있었던 베스트 마감하면서 수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편하게 뜨실 수 있는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유학 이야기 두 번째 편을 해볼까요? 유학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주변에 저희 집이 약간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여 있는데 그 큰 도로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서 이제 나와 있는 길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도로에서 아무리 나와 있는 길이어도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이제 집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래서 아침에 항상 저희 길에 있는 엄마들이 같이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러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있는 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다고 해도 어, 다른 집은 뭐 아주 아이들이 어리다든지 학교를 안 가서 이제 학교를 가는 엄마들은 한 4집, 5집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랑 좀 다 같이 제가 이사 오자마자 바로 아이를 학교를 보내게 돼가지고
항상 그냥 아침에 만나다 보니까 좀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옛날에 여기보다 더 시골에 살았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 거. 그 외국 엄마들이랑 친해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리고 또 시골이어가지고 더더욱이나 더 시골이어서, 그 약간 텃세 같은 것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시아 사람이고 여기는 그렇게 아시아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백인들이 훨씬 많고 일단 다른 인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눈에 띄고 음, 모르겠어요. 그냥 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 안에 끼는 게 근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어, 그 양쪽 집에 저희랑 바로 붙어 있는 집에 엄마들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되게 좀 저를 좀,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거리낌이 없이 받아줬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조금 편하게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예전 집은 그래도 담도 있었었고, 약간 그런 게 있었었는데, 여기는 아예 이제 저희 집 옆에는 담 같은 게 하나도 안 쌓여 있고 그냥 옆집이랑 같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공간을 이제 공유하는 식인 공유가 아니고 이제 딱히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딱 바닥에 그어져 있지 않은 거죠. 담이 쌓여 있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이가 나쁘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좀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두 집이랑 저희 집이 가운데 껴있고 양쪽 두 집이랑 그렇게 아이들이 같이 학교를 가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또 집이 있어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집에 있는 친구랑 또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잘 맞아가지고 그 아이랑 또 친한데 아무튼 음, 갑자기 그 맞은편에 있는 집에 아빠 되시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막 뭐를 갑자기 엄청 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가족이 코로나가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좀 며칠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 아니, 뭐지? 그거 파는 거 봤는데, 혹시, 혹시 이사 가시냐고. 아니, 온 지도 얼마 안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쪽 집도 저희 집 오기 전에, 이사 오기 몇 달 전에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같은 그 온타리오 주에서. 그래가지고, 어, 너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시는 거 같아가지고, 이제, 혹시 이사를 가시냐고? 아니면, 왜 저걸 다 파시지?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쭤봤는데,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맞대요. 자기네들 이사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확정됐긴 했는데, 어, 뭐, 아직 이렇게 100%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뭐, 부엌 물건 이런 거는 아직 안 팔지만, 막, 이제 레저에 관련된 뭐 이런 거는 다 팔고, 또 막, 큰 물건들, 무슨 뭐 벽 분할로 이렇게 들어있는 뭐 TV 스탠드 막 이런 것도 다 팔고, 막 이래가지고, 이사를 가는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 속도라면은 진짜 금방 이사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캘리포니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래서 아니 캘리포니아가 여기서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 신기했죠. 캘리포니아를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긴 캐나다잖아요. 캐나다에서 그럼 미국을 간다는 얘기인데 어, 그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데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국을 많이 가요. 그리고 특히나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미국 진짜 많이 가죠. 그래서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그냥 갑자기 유학 얘기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학을 그때 그렇게 시애틀에서 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애틀에서 제가 한 10달? 10달? 8달? 그 정도 있었어요.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근데 그 정도 있다가 제가 LA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LA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LA 바로 옆에 파사데나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가 시애틀에서 유학을 마치고 갑자기 왜 거기를 또 간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애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채운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다른 데를 가보고 싶다 이래서 친구한테 가야지 이러고선 원래 딱 12달을 채우고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다른 데서 보내고 싶어서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친구가 이렇게 있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뭐 외국에 있는 기숙사라는 거는 어, 이렇게 기숙사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빌딩이 아니고요. 한 집에서 이렇게 공간을 쉐어하고 이런 그냥 쉐어하우스 같은 거예요. 근데 기숙사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친구가 그런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집에서 방 하나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 하나를 렌트해서 2달 제가 LA에 파사데나에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파사데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LA에서 멀지 않고요. 한인타운을 제가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몇 번. 그래서 한인타운도 멀지 않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애틀에 있을 때보다는 LA 가니까 너무 한국 그런 거를 접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좋았고 그때는 그런 게 참 소중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갔는데 날씨가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맨날 맨날 땡볕에 아침부터 땡볕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더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습도가 높은 게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끈적끈적대고 더위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LA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더위예요. 그래가지고 기온은 굉장히 높은데 그 막 한국처럼 그게 숨이 차는 그런 더위가 아니거든요. 햇빛 아래 바로 직사광선을 쬐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조깅하고 이럴 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 날 밖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날이 안 좋, 조금만 안 좋으면 막 그냥 비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있었을 때는 파사데나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매일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나가고 또 막 그 뭐지? 어 근데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있긴 있었죠. 왜냐면 그 피부가 너무 갈라지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피부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LA에 있을 때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건조함이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프레쉬 그 브랜드 아시죠, 여러분? 그 화장품 브랜드 프레쉬. 그래가지고 프레쉬에서 그때 처음으로 무슨 로즈 뭐 그런 아무튼 흑설탕 무슨 팩 그런 걸 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제가 원래 화장품에 돈을 진짜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조금씩 사실 신경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방치를 오래 해둬가지고 얼굴이 너무 할머니가 됐어요. 주름이 진짜 많이 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얼굴은 여러분 다 화질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뽀얗게 나오는 거고요. 실물로 만나면은 주름이 진짜 많아요. 주름이 정말 많이 졌어요. 근데 그렇게 주름이 많이 진 이유가 그때 아기를 낳고 첫째 낳고 난 다음에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 진 그 주름들이 안 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LA를 갔습니다. 그래서 LA를 가가지고, 전 마음은 되게 홀가분했어요. 마음이 되게 홀가분했던 이유는, 어, 이미 이제 유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가 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토플을 봐야 됐죠. 왜냐면은 캐나다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토플을 봐서 점수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LA 가서도 거의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그냥 그 토플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그 기숙사에 앉아서. 그때는 무슨 뭐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그 CD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D를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험을 두 번인가 봤나? 두 번인가 봤는데, 어느 정도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뭐 대단한 점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커트라인만 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수가 나와서, 그때 이제, 근데 점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굉장히 더 편해졌죠. 그때야말로 진짜 그냥 놀다가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시험 보고, 점수 나와가지고, 놀다가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음,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 많았고, 왜냐면 제 친구가 거기 있었으니까, 이제 그 친구의 친구들이랑 이미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만났던 알고 지내던 친구가 거기서 만나던 오빠랑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음, 막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막 비 오는 날 조금만 비 오면은 막걸리 먹고 싶어가지고 막걸리 사다가 먹고 친구들이랑 막 그랬죠. 한국 친구들이랑. 제가 시애틀에서는 진짜 한국 친구들을 안 만났거든요.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전혀. 시애틀도 한국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LA 가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친구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나고 많이 놀고, LA에서 뭐 할리우드 이런데, 그리고 거기 멜로즈길 막 이런데 가가지고 구경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조금 더 이제 외국 문화 같은 걸 좀 더 많이 알았었으면 더 좋은 데를 많이 갔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음, 그래도 재미있었죠. 그리고 막 친구랑 그렇게 고등학교 때 친구랑 막 몇 달을 어디서 같이 살아봐요. 근데 그런 기회가 닿아서 친구랑 막 밤마다 와인이랑 치즈랑, 그때는 돈도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무슨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치즈 스트링 같은 거 파는 거 있거든요. 모짜렐라 스틱 이런 거. 그런 거 사가지고 밤마다 와인에다 치즈 먹고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여러분 최진실 씨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최진실 그 배우님이 안 좋은 소식이 제가 거기 있었을 때 막 터져가지고 친구랑 막 너무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일이냐고 막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막 친구랑 또 사는 거 막 부질없다. 대학생인데. 막 그러면서 한탄하고 막. 그때 그런 추억은 정말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는 절대 없는 일이고, 그때 그 당시에 저였으니까 그런 걸 했고, 음, 그랬죠. 그때 막 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도 안 나요. 뭘 그렇게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했나 싶은데, 어, 아무튼 LA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지? 근데 LA는 그런 거는 많아요. 그런 크라임 같은 거는 많죠. 아무래도 범죄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밤 되면 막 헬리콥터 타고 막 그런 경찰들이 순찰하고 음, 그런 일이 많죠. 음, 그래서 막 저희 동네에 있는 그분도 자기네들은 캘리포니아에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캘리포니아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화에서 나오고 영화나 그런 거 보고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되게 용감하다. 저는 절대 못 갈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약간 미지의 세계에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어쩔 또 갈지도 모르겠지만 음, 약간 알아볼 수 있는 한은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돌? 아이들도 되게 어리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정말 거의 극과 극을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기를 가는 거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가는 거라서 비행기를 타고도 10시간 정도로 가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 어떻게 가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정말 별의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막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막 이게 내 길이야.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일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터득한 방법인데 얼마 전에 터득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항상 되게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았고, 음, 그때 그 상황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지나고 이제 이만큼 와서 보고 나니까 그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 그게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그 마음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신체적으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신체적으로 점점 이제 아파오는 거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좀만 이렇게 어디가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어 거기서부터 막 계속 머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뇌가 막 어떡하지? 나 이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어 이러다가 막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도 안 좋은데 치료도 한번 못 받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어디가 진짜 크게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의 생각이 저를 더 힘들고 저의 생각이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제 이런 일이 정말 단순하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이것도 늙어가는 과정이겠지. 이것도 그냥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지나가잖아요. 그게 머물러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만 그럴 뿐이지, 이거를 이게 결과가 아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 좀 어디가 아파도 이거 뭐 며칠 있으면 나을 건데, 이거 뭐 이렇게 늙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어, 이것도 한 과정이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팔팔한 20대 청춘일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너무 20대 때 너무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이만큼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남들한테는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음,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꼭 저처럼 무슨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어딘가가 이제 뭐 슬픈 일이 있으시다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거나,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마음적으로 어, 이러다가 말겠지, 이러다가 또 지나가겠지, 이건 그냥 내가 사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힘든 거면 다행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쓸모가 없으시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쵸? 힘든 일이 없으신 거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또 한국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표를 보고 있는데, 비행기표가 원래 그렇게 비쌌을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비수기 때 갔었어요, 한국을. 제가 원래 한국 여름을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그 한국 여름 막 생각만 해도 막 숨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안 좋아해서 그걸 피해서 다녀가지고 약간 봄, 가을에 항상 갔었거든요. 겨울에는 여기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좀 약간 불편해요. 그 연착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지연되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안 가고 봄, 가을에 되게 많이 좀 자주 맞춰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학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3학년쯤 되니까 그 막 학교를 마구잡이로 빼먹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음,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비행기표를 끊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고 한국에 못 갈까봐 무섭고 막 그 코로나 있는 진짜 심각한 그 2년 동안 정말 온갖 상상을 하면서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미련이 아니죠. 미련이 아니고 내 고국이니까 당연한 건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막상 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막상 또 오세요 하는데,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또 막상 비행기표를 보니까 엄청 비싸니까, 아, 내가 한국에 꼭 가야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그건 아니죠. 근데 가기는 가야죠. 왜냐면 저는 안 가고 싶을지 몰라도 사실 안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비행기표 값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돈을 들이고 진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야죠. 안 간지 너무 오래됐고 엄마 아빠도 너무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남편도 이제 네가 그렇게 안 가면은 장모님은 어떡하냐고 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가겠죠? 어, 저는 이렇게 약간 결단을 못 내릴지 몰라도 남편이 그냥 사버릴지도 몰라요, 비행기표. 그러면 저는 못 이기는 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까 비행기표 값을 보는데 막 이 돈이면 여기서 이걸 할 수 있고 이 돈이면 여기서 저걸 할 수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떼돈은 못 벌어도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평소에 조금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무슨 뭘 해가지고 이제 저희 둘째도 9월이면 나가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뭘 해서 어, 짬짬이 뭘 해가지고 비행기표는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좀 마음이 덜 무거울 것 같아요. 너무 남편 그 월급으로 다 그 돈을 하려고 하니까 막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는 내가 모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갔다 오면 어떻게 마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유학 얘기를 하다 말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요. LA를 갑자기 캘리포니아를 주변에서 누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LA는 참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음, 재미있었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LA 같은 경우도 차가 없으면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요. 거기도 뭐 그러니까 저는 관광지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버스를 가끔 타고 다니기도 했고 했는데 어, 아무래도 차가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전 그때 라스베가스를 두 번째 간 거였어요. LA에서 있다가 그때 어렸을 때 시애틀에 갔었을 때 라스베가스를 갔었고 음, 그때도 이제 LA에 있다가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라스베가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재밌고 싸고 어, 맛있는 것도 많고 음, 볼 게 많죠. 뭐 쇼가 엄청 볼 게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블루맨 쇼라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블루맨 쇼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너무 볼만하고 어, 보통 라스베가스 가시면 뭐 태양의 서커스 이런 거, 서큐티 솔레 이런 거 많이 보시고 하시죠. 근데 저는 그때 블루맨 쇼를 봤습니다. 블루맨 쇼를 보고 후버댐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후버댐 아시나요? 후버댐이 거기 나와요. 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첫 번째 아마 시리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죠. 추억이 정말 그때 정말 어렸을 때 추억으로 저는 되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좋았던 시절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재밌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다가 저는 LA에서 그렇게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 한 달 정도 있었을까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캐나다를 갑니다. 캐나다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동네에 온 거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동네였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때도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고, 그냥 덜렁덜렁 시험 점수가 돼가지고 나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겠어요 이러고 왔죠. 왔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 저 완전 이상한 데 갈 뻔했잖아요. 그 이름이 되게 비슷한 도시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근데 거기는 완전 섬이거든요. 잘못 탔었으면 진짜 정말 캐나다 외딴 섬에 갈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떻게 갑자기 공항에서 그런 뭐 도착지 이런 걸 보다가 또 그때 나름 정신을 어떻게 챙겼나 봐요. 그래서 저건 아니야. 저건 왠지 되게 너무 이름이 저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맞는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그 엄마 아시는 분이랑 그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도 아니었고, 엄마랑 아시는 분 친구, 이렇게 막 다리 건너가지고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저 처음 오니까 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맞아주시고, 그 처음에 며칠 한 하루 이틀 정도 그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뭣도 모르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는 차가 없으면 진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픽업해가지고 그렇게 며칠 좀 데리고 있어 주셨죠. 막 저는 막 한국 음식 그런 거 순대 막 이런 거 싸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이민 가방에 그분들 드린다고. 그때만 해도 한국 음식 이렇게 여기까지 안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여러분 10년이 넘은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 며칠 있다가 이제 저는 기숙사를 가죠. 기숙사를 가가지고 그 기숙사에 가서부터 이제 제대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숙사에 갔는데 그 두 명이서 쓰는 방이었어요. 두 명이서 쓰는 방이었고, 그 방이 나눠져 있는데 벽은 붙어 있는 거죠. 벽은 붙어 있고, 그다음에 각자 방에서 나오면 그 주방 있잖아요. 근데 주방이 무슨 뭘 조리할 수 있고 이런 주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냥 뭐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식탁 있고, 근데 싱크대는 있었어요. 싱크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공용 둘이서 이제 두 방 쓰는 사람끼리만 화장실 나눠 쓰고 이러는데, 처음에 그 방에 딱 갔는데 제, 제 룸메이트가 어떤 룸메이트였냐면요, 나이지리아 여자였어요. 나이지리아 여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 나이지리아 여자애였는데 키도 되게 크고 이제 흑인 여자애죠. 흑인 애였어요. 그래서 흑인 애였는데 걔도 이제 신입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영어를 아직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대학은 갔을지 몰라도 말하는 언어는 다르잖아요. 말하는 영어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이지리아이니까 액센트도 있고 그 억양이 다르니까 막 말이 잘 안 통했죠. 근데 그 나이지리아 애니까 당연히 막 음식 같은 게 되게 향신료도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래서 정말 저는 그때 그 냄새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 아는 친구들 불러서 그냥 한국 친구, 그때는 이제 이미 유학 왔으니까 한국 친구들이랑 좀 만나고 지냈죠. 이미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막 기숙사 안에서 바베큐 같은 거 해먹고 그냥 올라오고, 저는 음식을 거의 그 방에 안 가져왔었거든요. 그게 너무 음, 싫어가지고 향신료 그게 너무 심한 게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오고 저는 그냥 잠만 자고 공부하고 그랬죠. 근데 공부도 저희 학교는 그 기숙사에서요, 여러분.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정말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다녔어요. 네, 왜냐면 거지 같은 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숙사에서 그 건물이 있잖아요. 대학이니까. 근데 그 대학에 있는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로. 지하 아니면 1층 이렇게.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기숙사에 있으면. 그냥 쓰레빠를 신고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교수님. 그리고 또 그래도 한국은 아무리 대학이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출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외국은. 그래서 뭐 쓰레빠 씻고 나와 솔직히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누가 뭐라 그래요. 잠옷 입고 나와도 뭐라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는 거를 자체를. 그래서 저도 막 한겨울에 막 눈보라치고 밖에 막 이러는데 쪼리 신고 다니고 기숙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갔었을 때는 처음에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교양 수업 같은 거는 조금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1학년은 안 다니고 그래서 교양 수업은 안 들었죠. 그러니까 전공 수업만 들은 거죠. 그래서 전공 수업을 듣는데 그때 막 그 미시경제, 거시경제 막 이런 거,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뭐 이런 거, 매크로 이코노믹스 막 이런 거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들을 때 이제 또 막 한국 교수님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근데 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딴 길로 샜죠. 공부를 하다가 뭐를 하다가 그렇게 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본성이 나온 거죠. 원래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그 본성이 나와가지고 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대학에서. 근데 뭐 근데 뭐 학점이 막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도 없었고 이랬었는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 근데 여러분 외국을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한국도 그렇잖아요. 교수님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수님마다 진짜 괜찮은 교수님 있고 진짜 아닌 교수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도 똑같아요. 외국도 음 그러니까 전공이니까 그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제 3학년 때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4학년 때 들어야 되는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그 과목을 맡으신 분이 이 교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은 내가 듣기로는 거의 뭐 듣는 사람의 반 이상이 F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무슨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이었나 방콕에서 오신 분이었나 아무튼 교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설명도 전혀 이해가 안 됐고 그 무슨 통계 수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통계 수업이었는데 결국에 제가 그 수업을 들어가긴 들어왔어요. 맨날 들어갔는데 아침 수업이었었거든요. 아침 수업인데 이제 대학이니까 대학에서 커피를 팔아요. 그래서 아침에 맨날 친구랑 둘이 동생이랑 둘이 아는 동생이랑 커피 사가지고 맨날 그 수업 들어가가지고 어, 커피만 마시고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는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걸 듣는 학생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학점을 진짜 거지 같은 학점을 받았죠. 결국에. 그래서 그걸 제가 재수강했거든요. 재수강했을 때 재수강할 때 제가 지금 남편이랑 같이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기죠. 그렇게 어, 이제 학교를 다녔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호텔 경영 그 프로그램 상 다른 데를 가가지고 좀 약간 실무 같은 거를 하는 그리고 또 막 요리 같은 것도 배우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다른 학교에 가서 어, 그때는 호텔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바에서 막 술 만드는 것도 배우고 뭐 와인 같은 것도 배우고 막 요리도 배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제가 거기서 또 멕시코 친구들 멕시코 친구들과 칠레에서 온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길고 긴 8개월을 버티죠, 거기서. 이 얘기는 또 다음에 해드릴게요. 근데 거기도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제가 그 한 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때 토론토에 살 때 이 동네 근처에 놀러 왔었을 때 그때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정말 작은 거의 마을 수준의 그런 동네거든요. 거기는 진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겨울 되면 거기가 원래 여름에는 굉장히 성수기예요. 그 관광지여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샵들도 다 문 열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딱 비수기에만 있었던 거죠. 여름만 딱 빼고. 그래가지고 진짜 뭐가 할 게 없고 정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는 그 동네에서 정말 친구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거기서 만났던 그 멕시코, 남미, 그 칠레 친구들 아직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할게요. 너무 생뚱맞나요? 음, 여러분 저는 지금 고무단을 뜨고 있고요. 고무단만 하면은 그리고 실 정리를 당연히 해야겠죠. 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실 정리만 하면 저는 왜 실이 어마어마한 걸까요? 실이 어마어마할 일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조끼 베스트 저 이제 함뜨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 함뜨에서 뜰 거 아니고 그 함뜨 하기 전에 제 베스트 완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저 브이넥 처음 떠보고요. 이거 뿌띠인트님 스톡홀름 슬립 오버고 뿌띠인트님보다 저는 약간 좀 얇게 했어요. 이 고무단을 얇게 한 이유는 약간 봄처럼 가볍게 입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두껍고 굵으면 좀 약간 별로 색깔이라 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얇게 뭐 어차피 그거는 자유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껏 양껏 떴습니다. 양껏 떴고요. 음, 또 갑자기 제가 뜨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 옐로우 실이 여러분 이게 까마로즈 실이에요. 까마로즈 실인데 제가 이 실을 사놓고선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이게 되게 예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 실이에요. 요 실인데 약간 좀 되게 얇고 어, 기모감이 그렇게 있나 싶은데 어, 이렇게 예쁠지 몰랐어요. 예쁠지 몰랐는데 제가 이거랑
니팅포 올리브 모어를 합사해가지고 이제 같이 뜬 거예요. 이거를 떴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이 코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 제가 실 사는 그 샵에 그 분이 어 그 모자를 뜬 거를 봤는데, 그냥 왜 그 리빙으로 해가지고 모자 뜨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떴는데 그분도 이 실로 뜬 거예요. 근데 이 리빙으로 뜬 그 모자 그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도 되게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앞으로 프로젝트 할 때 좀 자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까마로즈 실 중에 제가 그때 베저 그 저희 둘째 거 떠줄 때 약간 기모감 많고 약간 러스틱한 그 실을 썼었어요. 근데 그 실은 되게 별로였거든요. 되게 그 세척할 때도 냄새가 어마어마했고, 어, 그 세탁하고 난 다음에는 괜찮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예쁘게 뜨고 난 편물이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예쁜 것 같네요. 음. 오늘 진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이랬다 저랬다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가 아니고 이거는 수다입니다. 다음에 영상에는 라디오 아니고 수다라고 올려야 될까 봐요. 어제 제가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어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를 그냥 침대에 올려주거든요. 침대에도 올라오고 소파에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같이 자요. 같이 자는데 그저께 저희 남편 친구 중에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뭐 콜롬비아 친구도 아니죠. 콜롬비아가 아니 콜롬비아에서 캐나다에 와서 산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된 친구일걸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그래서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불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그 친구는 참고로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그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남편 그 전통 혼례 했었거든요. 저희 전통 혼례 하는데 그 옆에 기러기 들어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아무튼 왔는데, 그 친구는 거의 전 세계를 다니는 친구여가지고 어, 굉장히 얼굴을 보기가 힘든 친구예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국은 그 되게 못 사는 나라 이런 데서 애완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기견을 이제 데려다가 키우는 거죠. 근데 되게 그게 웃기는 거는, 사실 캐나다라고 유기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유기견은 안 구하고 그 굳이 남의 나라 유기견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유기견을 구한다는 게 사실 웃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유행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싱글이고, 어, 그 친구도 멕시코에서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이름이 마카레나예요. 그 옛날에 90년대 그 노래 아세요? 그
마카레나 이 노래 아시나? 아무튼 그 노래에 나오는 그 마카레나입니다. 마카레나고 그 막 앉아 일어서 이런 거를 스페인어로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알아듣고 막 아무튼 아주 웃기는 강아지가 왔는데 정말 깡말랐어요. 정말 깡마른 치와와 이런 그런 종류의 믹스의 친구였는데 저희 집 강아지랑 엄청 잘 노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가 원래 그렇게 다른 강아지한테 놀아달라고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얘네가 등치는 완전 다른데 나이가 비슷해요. 걔가 6개월, 저희 집 강아지가 5개월 정도 됐으니까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레벨이 맞아서 그런지 엄청 둘이 잘 노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 내내 그 친구 놀러 와 있는 동안 내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더니 아무튼 밤에 그 남편이랑 제 사이에서 잤는데 엄청 잘 자는 거예요. 그저께. 그래서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엄청 잘 자니까 아 이렇게 재워도 되겠다. 이제 막 그 개 집에다가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웠어요, 강아지를. 그래서 그날 너무 잘 자고 일어나길래. 근데 어젯밤에는 어제는 이제 친구가 놀러 온 게 아니니까 그만큼의 운동량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괜찮겠지 하고서는 이제 또 침대에서 재웠는데 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뒤척거리고 꼭 무슨 진짜 자식 정말 아기가 있는 것 마냥 원래 아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못 재우게 하잖아요. 갓난 아기, 조그만 아기들은 막 큰일 난다고 이렇게 큰 사람이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 이렇게 누를 수도 있으니까 아이를. 근데 어쨌든 저희도 딸들 이렇게 막 항상 그 3살 때쯤 그때쯤 그렇게 와가지고 맨날 자기 방에서 다시 와가지고 같이 잔다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국은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잠을 안 자요, 여러분. 한국은 막 이렇게 막 큰 침대도 나오고 완전 막 내 식구끼리 같이 자고 막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안 합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엄마 젖을 먹고 키우고 막 이럴 때만 아이를 같은 방에다 놓거나 그렇게 키우지. 그것만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각자 방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둘 다. 그렇게 했었고, 저는 그게, 그렇게라도 해야지 단 1시간을 제가 잠을 자는 것 같았어요. 저희, 만약에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한 방에서 잤으면 아마 아무런 휴식을 못 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가지고 지금도 강아지 때문에 잠 못 잤다는 얘기 한마디 꺼내놓고서는 그 얘기 하다가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잘 때 강아지를 아무래도 그냥 다시 집에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뒤척이다가 일어난 게 3시 반에 일어났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강아지를 결국 개집에다 넣어놓고 재웠는데 또 남편이 코를 엄청 고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국 거실에 나가서 잤잖아요.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서 잤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 처음부터 강아지를 집에다 넣어놓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마노메이드님이 말씀하셨는데
컨티넨탈로 뜨는 거랑 아메리카노로 뜨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모르고 저도 컨티넨탈도 뜰 줄 알고 어, 아메리카노도 뜰 줄 알거든요. 근데 컨티넨탈로 쭉 떠본 편물이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손이 너무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아메리카노로 뜨다가 중간에 바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조끼를 중간에 뜨면서 막 바꿔서 아메리칸 떴다 막 컨티넨 떴다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코가 그 갭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편물 보시면 이렇게 선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가 그 코를 그 방식을 바꿔서 뜬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스팀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안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빨거나 세탁하거나 스팀 주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저도 그 컨티넨탈로 뜨면 항상 코가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마노메이드님 영상을 보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갑자기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뜨개는 한 스타일로 하시는 걸로 하나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하나로 하시다가 너무 손이 아프시거나 하면은 좀 놔뒀다가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뜨게 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거를 맞출 수 있다. 코를 하는 모양을 맞출 수 있다. 그럼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초보다 저처럼 되게 초보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를 앞뒤판을 이렇게 그 밑에 고무단을 가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가르고 싶어가지고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끝에가 갈라져 있죠? 앞뒤가 갈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금방 완성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착샷이랑 같이 완성작 입고서 여러분 영상 찍어가지고 같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올릴 때. 그래서 전 제가 지금 요즘에 너무 신기하고 아니 이렇게 완성작을 자주 보여드리다니 혼자서 막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여러분 그럼 저는요 또 오늘은 그냥 이만 자도록 하고 이거 다 뜨고 같이 입고서 제가 그 영상 올리면서 음, 댓글 읽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거랑 같이 편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날 녹화할 때 봬요.